자, 반갑습니다. 일단 원래 8시에 올려 했는데 그냥 보면서 한 번에 가도록 할게요. 보고 오면은 좀 더 늦어지고, 그래도 어제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유튜브 올린 줄 알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유튜브가 안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올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운까지 다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운만 받아놓고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죄송하게 됐고요. 오늘은 조금 최대한 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모 나폴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막 그 전처럼 막 상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모하고 나폴리인데, 일단 상대 전적이 많지 않고 나폴리가 홈에서 3대1로 잡았었는데, 일단 코모가 피오렌티나 원정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홈에서 로마도 잡고, 뭐 그리고 아탈전도 뭐 선제골에, 유벤도 전반에 뭐 1대1이었고,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도 쉽게 안 지고 또 피오렌티나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만만치 않긴 하지만, 나폴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무패입니다. 7승 3무 10경기 무패. 그래서 어쨌든 순위로 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코모가 조금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쭉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도 나폴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홈이라서. 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득실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점이 좀 적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나폴리가 승점이 1위에요, 1위. 그래서 코모 지금 보면은 뭐 수비 쪽에 부상이 있고, 나폴리는 공격에 한 명 빼고는 수비 쪽도 뭐 몇 명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도 나폴리 쪽 봐야 된다 해서 저는 나폴리 승을 보는 입장인데, 배당이 너무 높긴 해요. 나폴리 승 자체가. 왜냐면 나폴리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우디네세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근데 피오렌티나 꺾고 나폴리까지 잡으면서 연승하기에는 코모가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잘 못하면은 이제 비기는 정도지, 나폴리 승 봅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기라 가실 분들만 가고. 자,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나폴리 경기는. 시간대가 아마 이번도 와포드 루턴타운도 건너뛰고 빌바오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포드 루턴타운 가도록 할게요. 뭐 루턴타운은 아시다시피 뭐 꼴찌고, 와포드 득실도 좀 더 괜찮고, 홈의 와포드는 그래도 갈만하죠. 루턴타운도 원정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부상이 주전키퍼랑 공격 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 별다른 건 크게 없어 보이고, 루턴타운도 수비 쪽에 타박상 의심, 그리고 뭐 공격에 좀 장기 부상자, 미드필더도 부상. 그러니까 완전 결장으로 보면 와포드가 손해인데, 루턴타운도 좀 애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루턴 상대로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미들즈부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좋았던 홈의 성적도 최근 5연패를 하다 보니까 무패에서 5패가 늘어났긴 했지만, 어쨌든 6연패까지는 막아야 된다. 왜냐, 상대가 루턴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와포드 입장에선. 이것도 와포드 승부 봅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그냥 뭐 나는 8시 반 경기 좀 가봐야겠다. 9시 경기 나폴리 승, 뭐 와포드 승 두 개 하면은 뭐 한 4.4배 정도 나오네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경기니까 요거 2개 카트에 먼저 담고 나머지 10경기씩 담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빌바오하고 바야돌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야돌리드 꼴찌고, 지금 빌바오가
안 그래도 리그만 보면은 빌바오가 최근에 진 적이 없거든요. 지난번 에스파뇰전 비기긴 했지만 홈의 빌바오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홈의 1패, 7승 3무 1패. 뭐 바이오돌리드는 원정 1승밖에 없고 결장자도 없고 오히려 바이오돌리드 쪽이 공격에 이제 경고 누적 2명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도 세비야한테 4대 0으로 졌고 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빌바오 승부입니다. 이건 마엔부터 시작해야죠. 이거는 이마헨은 글쎄요. 이마헨 빌바오가 의외로 3점을 했던 리그 경기가 최근에 지로나전 말고는 없긴 합니다.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 실점을 얼마나 할지가 의문이긴 한데 어쩔 땐 실점 많이 했다가 어쩔 땐 실점이 좀 적었다가 뭐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도 마엔부터 1마엔부터 시작할 거면 2마엔도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어느 번은 바야돌리드가 골을 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2대 0으로 끝나면서 언더 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벤트하고 네면 가도록 할게요. 상성은 일부러 막 건너뛰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메언이 득점력이 좀 괜찮다. 그래서 다 오버고 그리고 트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데글림한테 결국엔 연장 가서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습니다. 결국 유로파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그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트벤트 쪽 봐야죠. 이거는 득실도 그렇고 특히 홈의 트벤트는 강합니다. 7승 3무 세 팀이 무패 중인데 아약스, PSV, 트벤트 네이면은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결장자가 거의 없고 트벤트 네이면도 거의 없긴 하지만 수비랑 공격에 좀 애매한 불확실한 선수들이 있어서 요건 트벤트 승 봐야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연장까지 가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네면이 최근에 PSV전도 비기고 뭐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뭐 트벤테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럴 거면 뭐 오버로 접근해야죠. 네면이 갑자기 승리까지. 저는 트벤테 승을 보긴 한데 오버가 더 땡기긴 하네요. 저는 오버를 좀 더 볼게요. 원정인데 연장에 승부차이까지 가고 불과 이틀 전이기 때문에 오버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벤테 승은 빼버리죠. 무패를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 잠깐 이게 만약에 패배가 없이 무로 끝난다면은 오히려 언더가 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이면이 원정에서 그렇게 뭐 썩 득점력이 뭐 폭발적으로 좋다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잠깐 오버가 좀 애매하네. 요거는 수정을 좀 할게요. 드벤테 승무 언더로 가겠습니다. 언더 왠지 골 많이 안 날 것 같아. 난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발베이크도 2대 0이었고 일단 저는 잠깐만요. 드벤테 잠깐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트벤테 승을 우선시 봅니다. 트벤테 승 볼게요. 승. 아약스 고에드. 사실 뭐 아약스는 상당히 순위가 높죠. 고에드도 괜찮긴 한데 얘네 홈에서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 홈에서 성적이 이제 압도적으로 좋아서 7승 3무 2패. 근데 아약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좋은데 홈에서 하필 또 10승 1무 무패 팀이죠. 그리고 PSV도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 2점 차로 이제 리드하고 있고 오늘 지더라도 1위 유지입니다. 다만 이제 베오르스트 뭐 그리고 몇 명의 장기 부상자 그나마 공격에는 비중이 높은 게 베오르스트 말고는 없어 보이고 고에드는 딱히 결장자가 없어 보이네요. 이러면 아약스가 지난번 위니옹전 얘네도 유로파 지금 그때
아약스가 이겼나 그때?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기고 홈에서 2대0으로 졌거든요. 이겼네. 퇴장 당했음에도 이겼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랑크전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유로파. 근데 아약스가 지금 리그의 성적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중간에 알크마르전 컵 대회를 지긴 했지만 그거 빼면은 리그에서 지금 7연승 중일 거예요. 7연승. 홈에서는 아시다시피 무패고. 고에드가 잘하긴 하는데 최근에 뭐 헤라클레스 원정 4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홈이면 그래도 비벼볼만 하다 생각하지만 예전에 뭐 알크마르 원정도 비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트벤테를 홈에서 2번이나 1승 1무로 그리고 위트레트 원정도 3대3으로 비겼었는데 아약스는 뭔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아약스는 승을 보고 배당이 좀 떨어졌거든요. 1.5일 때가 좋았는데 3.5 기준이니까 저는 차라리 아약스가 지난 유로파 일정 뭐 연장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고아헤드가 의외로 선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메리트는 없다. 이건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노팅엄은 제가 무를 봤었거든요. 이거는 뭐 노팅엄 2프렘 봐야죠. 그냥 배당이 적어도. 왜냐면 어제도 본머스가 울버햄튼 지는 거 보면서 확실히 프렘 보고 언오버를 굳이, 그러니까 무승부를 보거든요. 노팅엄 2프렘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프렘 봅니다. 약간 에스턴 느낌으로. 에스턴은 또 첼시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두 팀의 지금 리그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오버입니다. 뉴캐슬이 지든 이기든. 그리고 노팅엄도 보면은 오버 성향이 높아서 배당을 조금 높이고 싶다 나는. 그러면 오버 가시면 됩니다. 근데 뉴캐슬이 뭔가 2점차 이상으로 노팅엄을 이기기에는 물론 노팅엄이 최근 본머스 5실점, 뭐 풀럼전도 원정 2실점 하긴 했지만 홈에서 그 정도로까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배당도 생각하고 여러모로 뭐 뉴캐슬이 그래도 홈에서 뭐 2대0으로 이기면 또 이핸디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 오버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잠시만요. 일단 노팅엄이 순위가 3인데 뉴캐슬이 홈에서 6승 2무 4패 노팅엄. 이 프렌이 더 좋네. 이 프렌이. 이게 의외로 1대1 뭐 어제처럼 뭐 0대1 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1대0으로 이기면 결국엔 언더. 하지만 이 프렌은 해당되기 때문에 이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로나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할게요. 피오렌티나가 지난번 홈에서 졌거든요. 이게 참 좀 빡세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뉴캐슬 노팅엄 결장전은 뉴캐슬의 조엘린톤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던 거고. 자, 엘라스 베로나 최근 연패 2경기 득점 없고 홈에서도 2경기째 득점 없고, 홈에서는 꽤 오랫동안 승리 없거든요. 6경기 동안. 그래서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득점력도 저조하고. 그래서 홈의 베로나는 득점력 저조, 성적도 별로고, 오히려 피오렌티나 원정 성적이 더 좋다. 그리고 뭐 경고 누적에 공격의 부상도 있고, 물론 피오렌티나도 지금 보면은 수비의 경고 누적, 뭐 공격에도 뭐 구드문드소는 뭐 장기 부상 같고, 뭐 몇 명이 빠지긴 합니다. 뭐 야신 아들리도 부상이라서. 일단 모이스킨이 나오니까 그나마 그래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원정이면은 불안해서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최근 뭐 3연승도 했었는데 연패 중이고, 그러니까 베로나보다는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오렌티나 승 보는데 이것도 무승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뭐
최근에 홈 베로나 성적으로는 피오렌티나 승을 좀 더 봐야 되는데 피오렌티나 결장도 좀 있고 최근 원정에서 좀 불안했거든요. 몬차전도 졌고 뭐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땐 비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오렌티나 승을 조금 더 볼게요. 배당은 그 베로나 쪽으로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랑트하고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스가 순위가 높죠. 8위. 득점은 같습니다. 실점에서 랑트가 이제 많이 실점을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랑스는 홈보다는 원정이 좋은 팀이에요. 성적이. 예. 그래서 랑트 입장에서는 조금 빡세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원정이 약한 팀이 아니고 원정이 강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점이 더 많긴 하잖아요. 근데 랑스가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인데 최근 2경기 무득점으로 패배 중입니다. 또 니스, 스트라스전 각각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2경기 득점이 없는 게 좀 걸리는데 왜냐면 랑트가 홈에서 뭐 리옹, 모나코, 예전에 니스 강팀 상대로 좀 잘 비겼거든요. 파리 원정도 비기고 유독 강팀한테 강하다. 근데 지난 모나코전 퇴장도 있었고 7실점을 해가지고 일단은 주전기포 부상 중이고 수비 퇴장, 미드필더 경고 누적 요 정도. 랑스도 수비 퇴장, 미드필더 경고 누적.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하지만 장기 부상이라서 살짝 랑스 우세인데 어쨌든 랑트나 랑스나 지금 연패 중이라서 연패를 끊어내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승패로 봤을 때는 승리 자체가 많이 없는 랑트보다는 그래도 랑스가 이길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무를 좀 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승무 보는 게 너무 많네. 각자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근데 승무 본다고 거의 무를 본다기보다 나폴리도 나폴리 승을 보고 와포드도 와포드 승을 보고 트벤테도 트벤테 승을 보고 아약스는 언더를 보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피오렌티나 승을 보고 사실 무를 보는 게 거의 없네요. 랑스는 그나마 이 많은 승무 중에 그나마 한번 무 좀 노려볼 정도? 요것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원정 5승 3무 2패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랑트가 2승 3무 4패라서 잠시만요. 그래도 무를 좀 더 볼게요. 이 경기. 오랜만에 무입니다. 무. 랑스 승무 보지만 무를 좀 더 보겠다. 자, 그다음 라이프치히하고 하이덴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라이프치히가 6위입니다. 6위. 하이덴하임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연장까지 가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어차피 리그하고 컵 대회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며칠 뒤에 볼프스하고 이제 홈에서 볼프스하고의 경기가 있는데 최근 이제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무가 좀 많아요. 약팀이든 강팀이든 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도 무, 보움도 무, 아우크도 무. 무패긴 해요. 1승 4무. 챔스 빼고. 그래서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홈입니다. 홈. 라이프치히. 뭐 라이프치히 아시겠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좋잖아요. 6승 3무 1패로.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원래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토니오 누사의 결장 말고는 최근 결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덴하임도 결장이 거의 없고 장기 부상자 몇 명 빼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프치히가 좋을 수밖에 없죠. 득점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성적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라이프치히 승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좀 다득점하면서 이길 확률이 높다 봐요. 라이프 승 1마엔까지만 보겠습니다. 2마엔은 그냥 생각 각자 알아서들 가시고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하고 지로나 이거는 뭐 어제 분석했던 건데 레알 승 봅니다.
잠깐만. 일마엔을 어제 봤었나? 잠깐만요. 왜냐면 레알이 요새 뭐 맨시티도 3대1 뭐 잘하긴 하는데 순순히 그 냉정하게 리그만 보면 3경기 승리가 없어요. 에스파뇰 졌죠. AT도 선제골 내주고 비겼죠. 우사소나도 선제골 넣었지만 비겼죠. 냉정하게 이제 리그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로나가 최근 원정 3연패, 챔스 포함. 리그만 보면 연패 중이긴 한데 빌바오한테 3대0으로 질 정도면 아무리 레알이 이제 챔스 일정이 있었다지만 홈이었고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레알 쪽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이기면 또 바르샤하고 승점이 같아지는데 득실에서 밀려서 2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득점 차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지로나가 원정 성적이 별로예요.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 공격에 벨링엄이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거 하나. 근데 요새 은바페가 잘해가지고 지로나도 앙헬 에레라가 이제 미드필더인데 퇴장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크게 없어서 무난하게 그냥 레알은 승 보고 1마엔까지만 볼게요. 1마엔. 홈이라 1마엔 보는 거지. 사실 요새 레알도 리그 성적만 보면 애매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엔을 보기가 살짝 애매합니다. 완전 마엔 봤으면 더 나아가 2마엔까지 노렸겠죠. 그리고 이게 3.5라서 레알이 지로나가 오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3.5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5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다. 어느 번은 승마엔 봅니다. 승마엔. 승마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경기야? 둘, 넷, 여섯, 여덟, 딱 알크마르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가도록 할게요. 알크마르 포르티나. 일단 알크마르는 뭐 득실도 포르티나보다 훨씬 더 좋고 홈에서 생각보다 승률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정의 승점이 더 좋지. 그리고 포르티나는 홈에서는 무승부가 없는데 원정에서는 무가 좀 있다. 요 정도. 그리고 공격에 좀 지금 알크마르가 좀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공격 쪽에. 부상으로 애매한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결장으로까지 이어지면 그래도 타격이 없진 않을 것 같고 포르티나는 완전 결장은 없는데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 뭐 주전기포도 지금 부상해서 뭐 회복을 하는지 좀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득점권에서 만약에 두 선수가 빠진다면 알크마르가 좀 손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알크마르가 이제 갈라타 원정을 갔다 온 그 텀이 너무 짧고 요새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뭐 이제 토트넘하고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유로파 일정을 신경 쓰면 되긴 하는데 얘네 또 컵 대회도 이겼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원정도 가야 되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리그만 보면 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스파르타한테 지면서 이제 무패 흐름이 끊겼고 그래도 이게 홈이라서 알크마르 봐야 되지만 갈라타 원정을 갔다 왔다는 게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근데 포르티나가 성적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위트레이트 잡은 것도 사실 그때 기억이 맞다면 몰아쳐서 넣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거 빼면은 페노르트 비긴 거. 근데 요새 실점이 꾸준해가지고 오버가 많습니다. 알크마르는 의외로 이제 리그만 보면 최근 2경기 다 언더였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헤라클레스나 트벤테 상대로도 1대0. 그러니까 의외로 알크마르가 홈에서 실점이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알크마르 승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포르티나가 최근 득점이 좀 꾸준하긴 한데 이게 오버로 갈지 언더로 갈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일단 알크마르 승 봅니다. 다만 이제 언오버로 가기보다는 핸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유로파 원정 갔다 왔으니까 조금 빡세지 않을까 해서 한 골차 승부해서 뭐 핸디물을 노리든
그렇게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기 르하브르하고 툴루즈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하브르 툴루즈 지금 보면 르하브르 강등권인데 실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득점도 이제 최소 득점팀 유일하게 10점대의 득점이라서 또 홈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툴루즈 상대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툴루즈가 의외로 공격 쪽에도 두 명이 지금 부상이고 조슈아 킹 그리고 또 얘 누구야? 10번 선수 그리고 주전기포도 부상이고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적으로 보면은 르하브르보다는 툴루즈 쪽이 좀 그 결장 손해가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위안 삼아 해야 되는데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다 홈에서 지금 6연패 르하브르가 득점력이라도 그나마 좋으면 모르겠지만 무득점 경기가 훨씬 많아요. 최근 뭐 니스전 한 골 넣고 릴 경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네. 릴 원정에서 2대1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툴루즈는 지난번 파리전도 한 골밖에 안 줘가지고 대체적으로 툴루즈가 뭐 리옹 상대로 비겼다든가 아니면 랑스 원정도 잡고 생각보다 쉽게 잘 안 지거든요. 근데 얘네도 보면 6경기 승리가 없긴 합니다. 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르하브르나 툴루즈나 고만고만하다. 이거는 그냥 언더가기도 살짝 애매하고 묻찍거나 넘어갑시다. 6연패는 끊지 않을까. 툴루즈도 이제 최근 워낙 요거까지만 할게요. 묻찍거나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어제 그랬던 경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앙제가 어제 무가 나왔나요? 앙제 그냥 앙제였나? 뭐 아무튼 좀 애매한 경기 그냥 묻찍거나 넘어간다고 했는데 뭔가 무 하나 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10경기 남았죠.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하고 몽펠리에. 뭐 니스는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르하브르 원정 3대1로 이기면서 연승 중입니다. 리그 성적도 4위로 좋고 몽펠리에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무패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리그왕 파리하고 니스입니다. 홈 무패 7승 3무. 몽펠리에는 원정에 1승 9패라서 퇴장의 이슈 말고는 없습니다. 니스 수비 쪽에. 몽펠리에는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뭐 부상으로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오는 선수들 있죠. 그리고 뭐 공격이나 미드필드도 뭐 일단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빠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몽펠리에는 뭐 장기 부상부터 시작해서. 앙제 무 나왔나요? 역시 안 가니까 또 무가 나오네. 앙제 무를 봤지만 안 갔거든요. 자, 니스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로파에서는 진 적이 있어요. 레인저스한테. 근데 워낙 홈에서 잘 안 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패배도 릴한테 역전패 당한 거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이제 리옹 원정에서 이제 1대4로 진 거 빼고는 니스가 유리합니다. 몽펠리에가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결정자도 이제 장기 부상 포함해서 더 많죠. 그렇다고 뭐 원정에서 뭐 강팀을 잡냐? 그것도 아니고. 그나마 얘네가 홈에서 니스랑 릴 강팀 상대로 비겼던 적이 있습니다. 모나코도 역전을 하고. 근데 그건 홈이었고 원정은 별 볼 일 없다. 니스 승에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1마엔. 근데 니스 마엔 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마르세유 랑스전도 2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몽펠리에 정도면 마엔까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스트라스하고 브레스트 가도록 할게요. 살짝 중위권 싸움 같은데 스트라스 같은 경우 지금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브레스트하고. 그리고 브레스트가 무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딱 2번 비겼으니까. 득실은 스트라스 우세. 그리고 스트라스가 홈에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6승 3무 1패. 그리고 브레스트는 원정 무승부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 산토스, 미드필더 스트라스. 요거 말고는 없어 보이고 브레스트는 공격의 장기 부상
뭐 장기 부상까지는 아니네. 한 3-4경기 못 나왔으니까. 요거 말고는 크게. 그리고 아조르케가 지금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출전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못 나오면은 타격이 브레스트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파리전도 7-0으로 졌고 챔스. 근데 챔스까지 뛴 일정까지 생각을 하면 브레스트가 얘네도 최근 원정 4연승이거든요. 챔스 빼면 프랑스 컵대회 포함해서.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20날 이제 챔스 뛰었고 스트라스는 일정이 없었는데 랑스 원정, 몽펠리에까지 연승 중이고 그리고 홈에서 릴도 역전승 5세르 3대1 최근 4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스트라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스 승 봅니다. 배당도 스트라스로 빠지고 있네.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뭔가 언오버로 접근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그나마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왜냐면 스트라스가 그래도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2골, 3골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브레스트가 그래도 한 골만 넣어주면은 그리고 얘네도 원정에서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은 오버. 일단 여기 오버는 적어줄게요. 제가 까먹을까봐 적습니다. 오버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 맨시티 리버풀. 요거는 어제 했는데 맨시티 2프렘 봅니다. 확률로 갑니다. 확률로. 그리고 저는 왠지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분석했을 때랑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장자가 어제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홀란드가 몸 상태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뭐 더 이길 확률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차라리 홀란드가 없으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리버풀도 각포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뭐 둘 다 못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리버풀이 우세하죠. 근데 리버풀 아시다시피 최근 원정이 좀 불안하거든요. 뭐 PSV전이나 플리머스전은 롯데를 돌려서 진 경기라 치더라도 에버턴 에스턴을 결국엔 비겼단 말이죠. 그리고 홈에서 울버햄튼전도 1실점을 해서 예전만큼 뭐 무실점 아니면 뭐 득점을 아주 많이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리버풀 홈이 아니고 맨시티 홈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챔스에서 레알한테 지긴 했지만 아셔야 될 게 리그만 보면은 최근 4경기 무패예요. 뉴캐슬도 4-0, 첼시도 3-1, 웨스트햄도 4-1. 그래서 최근 3연승 할 때 동안은 득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야 되니까 저는 맨시티 2프렌까지 봅니다. 2프렌, 1프렌. 배당을 높인다면 1프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승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긴 해요. 맨시티도 막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자, 미넨하고 프랑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3위 싸움입니다. 1위, 3위. 1위, 3위인데 일단 미넨이 셀틱전 비기면서 겨우 올라갔죠. 레버쿠젠하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리그 레버쿠젠 원정 갔다 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잘 안 지긴 합니다. 미넨이. 그리고 아마 미넨이 홈 무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승 1무. 프랑크도 원정이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워낙 홈에서 미넨이 좋기 때문에 13점 차이입니다. 프랑크하고 미넨이. 1위 3위라서 순위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승점 차이는 좀 나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제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지금 수비 쪽에 조금 애매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부상 우파메카노는 이제 부상 엉덩이 부상 그리고 조시아 키미도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고 해리케인도 종아리 부상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에 결장으로 다 이어지면은 뭐 미넨 입장에선 손해죠. 근데 나올 수도 있다. 좀 애매합니다. 완전 결장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뜨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 프랑크는 거의 없긴 합니다. 수비 쪽에 완전 결장하는 선수 1명 정도.
근데 이제 해리케인이 득점력이 좋긴 한데 그래도 홈의 미넨이라서 홈 미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오랜만에 상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 보고 가죠. 요건 아마 프랑크가 홈에서 최근 미넨하고 비겼던 것 같은데 예전에 5대1로도 이겼었고 은근히 프랑크가 홈에서 미넨을 몇 번 좀 잘 잡긴 합니다. 근데 이게 미넨 홈이기 때문에 미넨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보고 접근하겠습니다. 배당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 배당이면 안 가는 게 맞죠. 1.22.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도 많은데 언더 갑니다. 언더. 이런 건 언더 가야죠. 프랑크도 요새 뭐 원정에서 득점력이 좋은 게 아니고 프랑크의 가장 큰 손해는 뭡니까? 마르무시가 이제 맨시티로 갔기 때문에 골을 많이 담당하고 있던 선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잘하긴 했거든요. 뭐 도르트문트도 잡고 유로파도 이기고. 근데 그 이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홀슈타인 잡은 것 빼고는 승리 자체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넨이 몇 명이 빠지더라도 이기긴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배당 대비 미넨도 갈 경기는 아닙니다. 정 미넨 가고 싶으면 뭐 핸디 쪽 노리세요. 핸디 쪽. 핸디 1핸디 뭐가 됐든 2핸디 뭐가 됐든. 근데 나온다면은 오히려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뭐 결장자 없이. 어쨌든 저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3.5 언더. 왜냐면 미넨도 최근에 보면은 뭐 챔스도 뛰었었고 그리고 뭐 홈의 득점력만 보면 5대0 뭐 3대2 4대3 3대0 뭐 이런데 최근 득점력으로 가겠습니다. 언더 봅니다. 갈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엠폴리 아탈란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탈이 3위거든요. 일단 그 엠폴리가 강등권에 있는데 아탈이 득점력이 인텔의 다음으로 좋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된다. 특히 홈에서 득점도 꼴찌입니다. 엠폴리가 5득점. 그리고 아탈은 원정 성적도 좋기 때문에 뭐 결장자가 없어야 되는데 엠폴리 수비 부상, 퇴장도 한 명 있고 미드필더랑 공격은 그나마 조금 장기 부상인데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아탈란타는 수비 쪽에 몇 명 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 명이 최근이고 결장자가 거의 없어서 아탈란타는 미드필더도 골을 좀 골고루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탈 봐야죠. 엠폴리 홈이라도. 엠폴리가 요새 2경기 득점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직도 의문인 게 그 베로나전 어떻게 4골을 넣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전반에 4골을 넣은 거라 엠폴리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자, 아탈은 브레한테 이제 1대3으로 지면서 떨어졌습니다. 홈에 원정 가서도 지고 홈에서도 지고. 그래서 요새 아탈이 3경기째 승리 없고 좋지는 않은데 다행히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탈 승 봅니다. 이 경기. 아탈 승에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때 그 선수를 얼마나 뛰었는지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레테기가 후반 그래도 한 끝나게 15분 전 교체를 했고 루크먼은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갔고 마엔 보겠습니다. 마엔 아탈 승에 마엔 볼게요. 그리고 헤타페하고 레알 베티스 이거는 제가 헤타페 승을 봤습니다. 왜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왜 헤타페 승을 봤냐면 아마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헤타페가 홈에서 2번밖에 안 졌고 결정자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요. 빅토르 호케 나오고 로셀소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헤타페가 한 명 경고 누적 말고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네. 이러면 최근에 리그만 보면 6경기 4승 2무인데 원정에선 4연승이거든요. 홈에서 뭐 세비야랑 바르샤 비기긴 했지만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합니다. 언더가 많은 편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 베티스전 아마 그
홈이긴 한데 일정이 좀 타이트하고 그 누구야? 빅토르 호케가 거의 풀로 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퇴장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헤타페 승 쪽을 좀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헤타페 프렌을 안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헤타페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겠다. 근데 헤타페가 오늘 이기면 4연승이라 베티스 입장에서는 예전에 발렌시아 4실점 말고는 그래도 최근에 뭐 셀타전도 2대3이었고 2대0에서 3대2로 진 거라 뭐 비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어제는 승을 좀 더 봤는데 그 컨퍼런스 그 일정 때문에. 근데 헤타페의 득점력을 생각하면 20득점이라서 무를 좀 더 선호하겠습니다. 요 경기. 헤타페는 승무보지만 무를 좀 더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호펜하임하고 슈투트 몇 경기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어제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제 또 모르고 유튜브 올린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유튜브도 안 올리고. 자, 호펜하임 3대1로 브레멘 잡았습니다. 저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안 좋게 됐는데 브레멘 승을 봤었거든요. 호펜하임이 두 경기째 이제 실점이 많고 전체적으로 오버가 많아요. 왜냐면 중간에 좀 언더가 있다가 최근 다시 오버가 좀 많아졌어 가지고 호펜하임은 일단 오버 보면 된다. 요렇게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슈투트가 홈에서 볼푸스한테 졌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합니다 이게. 순위로만 보면 슈투트가 훨씬 좋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뭐 득실도 많이 차이 나고. 근데 홈의 호펜하임 뭐 성적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3대1로 이겼다 브레멘전. 그리고 근데 흘로제크가 그때도 못 나왔었나? 아마 그때 못 나왔는데 이겼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못 나왔던 기억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볼게요. 맞네, 그때 못 나왔네 브레멘전. 크라마리치밖에 못 나왔는데 당연히 브레멘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코펜하임은 흘로제크하고 크라마리치 이 두 명이 나오고 못 나오고가 좀 크기 때문에 마리우스 불터까지. 근데 어쨌든 못 나오고도 이겼던 상황이고 지금 홈이면은 슈트도 살짝 좀 애매한데요, 요거. 일단 주전키퍼랑 뭐 미드필더는 없고 장기 부상이라 수비 쪽이랑 공격이 그나마 최근이거든요, 흘로제크. 근데 슈투트가 결장자가 거의 없긴 합니다. 이러면 이게 오버를 보려고 하는데 3.5라서 이게 좀 빡세네요 이게. 그죠? 잠시만요. 3.5라 3.5 홈에서 0대4로 지고. 잠깐 슈투트에 누가 있지? 운다부. 슈투트 승 보겠습니다. 뭔가 슈투트가 왠지 이길 것 같아. 슈투트 승. 보고 넘어갈게요. 언오버는 3.5라서 좀 아무리 호펜하임이 오버가 많아도 홈에서 호펜하임이 득점력이 그렇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저득점 경기들이 많아서. 물론 예전에 뭐 라이프치히전 역전할 때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공격이 결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슈투트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칼리알리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상성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성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칼리알리가 유벤한테 상성이 좋았었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 최근에 한번 비긴 거 정도? 예전에 한번 잡았던 거. 그러니까 20년도 이후로만 보면은 홈에서는 그래도 1승 1무 2패 살짝 유벤이 살짝 좋긴 하네요.
자, 칼리알리가 아탈전을 비겼습니다. 파르마 잡고. 그래서 얘네 보면은 최근 AC 밀란 원정도 비기고 좋긴 한데 예전에 컵 대회에서 유벤 원정 가서 0대4로 졌죠. 그리고 유벤은 아쉽게도 PSV한테 연장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챔스는 이제 거기서 빠빠이 하고 이제 리그에 신경 써야 되는데 유벤이 최근에 원래 무가 많았었는데 최근 3연승입니다. 리그에서 인테르전도 이겼고 그래서 좋긴 합니다만은 챔스를 어쨌든 연장까지 갔다 왔다. 그 체력적인 문제 원정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1패 중입니다. 근데 무가 너무 많아요. 13무. 그래서 7패나 하고 있는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한 격이 덜 줄었으니까 7패나 하고 있는 라치오보다 승점이 한 점이 적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겨서 좀 승점을 좀 쫓아간 거긴 한데 일단 칼리알리 홈 성적이 별로 좋진 않네요. 근데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칼리알리. 뭐 유벤은 수비 쪽에 한두 명. 그래서 유벤이 지난번에 그 로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선수들을 로테를 돌렸는지. 일단 보면은 블라우비치도 후반에 들어갔구나. 콜로무아니가 요새 잘하는가 봐요. 보면은 그래도 유벤이 질 것 같지는 않는데 아탈전 비긴 건 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배당은 지금 또 칼리알리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슈팅이 9대3 그때 유슈팅이 없었고 자 이러면은 연장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유벤 승무 봅니다. 유벤 승무 중에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건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의 그 성적을 보면은 한 골차 승부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무를 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칼리가 홈이라서 그 정도 갈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도. 자 리옹 파리 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상승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리옹이 파리 상대로 안 좋네요. 홈에서 최근에. 예전엔 좀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긴 한데 최근엔 파리가 훨씬 더 많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리가 요새 잘합니다. 7연승.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예전에 이제 미넨 원정 진 거가 그 마지막 패배고 뭐 챔스 컵 대회 리그 지금 다 좀 3경기 무실점 중이고 모나코도 4대1로 이기고 그래서 득점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파리가 17승 5무 아직도 무패 중이네. 그리고 리옹은 그나마 이제 홈의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한데 파리가 무패다 보니까 그래도 걸어볼 거는 일단 결장자가 거의 없다는 거 리옹. 파리도 거의 없긴 하네요. 이러면 거의 반반인데 일단 리옹이 지난 몽펠리에 그때 리옹 가서 적중했죠. 홈에서도 얘네 최근에 진 적이 없고 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리옹이 홈이라 파리 입장에서도 좀 빡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홈이긴 하지만 챔스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리도 원정에서 예전에 툴루즈 16일날 이제 1대0으로 이겼고 그 뭐 브레스트도 5대2 가끔씩 보면은 막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가 워낙 그 로테를 돌려도 문제 없을 정도의 이제 그 선수층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배당이 빠지면 빠진 입장에서는 파리 승은 별로라 보여집니다. 1.651 때가 좋았지 44까지 빠졌을 때는 별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3.5 기준 가야 된다 봅니다. 리옹도 쉽게 안 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언더 봅니다. 언더. 파리도 이겨도 한 골차 정도 아니면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서 언더 봅니다. 언더 파리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시하고 레가네스인데 어제 분석할 땐 소시 승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봐야겠죠. 어제 변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아스날도 무까지 생각하고 보머스도 무까지 생각했는데 둘 다 져버렸고, 오히려 토트넘은 승 받고 브라이튼도 이겼고, 오늘 바르샤도 이겼고, AT 쪽에 노렸지만 AT가 이겨버렸고, 레알이 설마 지진 않겠죠. 레알. 그래서 밑에 쪽에 소시 정도 하나 정도 나와주면 또 2월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소시가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좋단 말이죠. 홈에서. 리그만 놓고 보면은 원정에서 4연패 중입니다. 근데 홈에서는 에스파뇰 잡고, 뭐 헤타페랑도 뭐 0대3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비아레알이라든가 이겼던 경기들, 그리고 요새 컵대회 다 포함해서 홈에서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미투일란전 5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근데 레가네스도 쉽지 않은 게 빌바오 원정 비기고, 그리고 바르샤 원정도 이겼던 팀이에요. 그래서 한때 원정 7경기 무패를 했었습니다. 3승 4무. 최근에 발렌시아한테 지면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레가네스도 쉽지 않아서 소시가 이제 득점력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헤타페랑 거의 동률이네. 20골. 오히려 헤타페보다 또 실점이 더 많고 해서 레가네스가 득점으로는 2득점 앞섭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레가네스가 원정에서 1승밖에 없지만 무가 많아요. 7무. 4패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요거는 소시 승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는 소시가 이기든 아니면 레가네스가 뭔가 잡아내든 언더 오버가긴 좀 애매한데 언더 보겠습니다. 그냥 소시 승이나 뭐 레가네스 승이나 언더나 배당이 비슷한데, 레가네스 프렌을 볼 수 있느냐. 프렌 볼 수 있으면 그냥 프렌 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홈이라서 레가네스 홈이면 가겠는데, 저는 일단은 마지막 경기고 굳이 갈 이유는 없는데, 굳이 간다면 소시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밖에 보이는 게 없다. 뭐 무승부 고배당 노릴 거면은 레가네스 프렌 가든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레가네스도 원정 득점력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 바르샤 이긴 거 생각해서 가면 안 됩니다. AT전도 1대0으로 이기다 3대1로 역전당해서 확실히 홈에서는 득점력이 좋습니다. 소시가. 득점력이 안 좋긴 한데 그 컵대회나 이런 유로파에서는 골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소시 승무선에서 보고 저는 언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한 타임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받고 없으시면 방종합니다. 오늘 거의 1시간 안에 끝낸 것 같은데요. 딱 54분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방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모와 포도 경기는 안 갑니다. 갈 생각도 없고. 감사합니다, 커피님. 그래도 저렇게 아까 커피님이 그거 얘기해주지 않으셨나요? 앙제 무 나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일이 좀 있어서 내일 모레까지는 좀 그렇고, 수요일 좀 지나야 정상적으로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도 좀 더 일찍 오고 공지를 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시간을 좀 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요새 이것저것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예 고정 시간을 박아두고, 왜냐면 이제 리그들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국축 일축도 그렇고 걔네도 3월부터는 분석 들어갈 예정입니다. 2월은 좀 지켜보다가 미축도 2월은 좀 지켜보고 한 1, 2주 3월부터 걔네도 이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갈 게 너무 많다. 잘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어제 유튜브 깜빡하고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올려드리고 다들 잘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뭐 무가 많이 안 보이는데 이런 무 안 봤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랑 반대로. 그래서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으니까. 그래서 틀리더라도 처음 걸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꿔서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10번 중에 바꿔서 한두 번 맞는데 틀리는 게 한 7, 8번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대로 가라. 제가 뭐 무승부를 봤다고 해서 승 봤던 걸 무로 고치지 말고 그냥 저랑 생각이 맞으면 그래 뭐 가든가 아니면 다른데 소신껏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일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한 3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 넘어서 한 9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10분 안으로 끝날 거예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적중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